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이 노이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표가 좀 부지런하게 나왔고 중국의 또 테크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들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짚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소비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고요. 특별히 그 기술주들 M7이 작년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주시장은 모멘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M7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한 30% 순익 증가를 보이겠지만 올해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14%대까지 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BM7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예고 시즌이 들어간다든지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즌에 들어가면은 조그만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M7 주가와 관련된 모멘텀이 강해지면 주가는 상상보다 강한 그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M7 주가들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조금만 심해진다든지 그리고 그 달러와 강세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실적 부진이 예상보다 좀 깊어진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M7 주가는 좀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7개 종목이 사실은 지수를 끌고 갔죠. 나머지 S&P 500 가운데 493개 종목은 소외를 됐었던 건데요. 그런 이제 M7이 좀 조정받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곡은 493개 중에서 그럼 어떤 가치주, 금융주 이런 섹터들인가요? 네,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실적 모멘텀 분명히 좀 약해지는 측면이 나오는데요. 1분기 그 기업 수익은 22.6%로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되고요. 이제 4분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S&P 기업이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가치주,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소비 업종의 실적 증가세가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 가면은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21.3%, 그러니까 성장주는 22.6%이기 때문에 별 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 모멘텀이 강해지는 가치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앞으로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높은 주가 수익비율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작은 악재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고점에서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 중국, 홍콩, 유럽도 최고치 가지 않았습니까? 유럽, 우리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의 흐름들 좀 어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국가별로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현재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전인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호재가 많은 중국 증시 쪽으로 많은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홍콩뿐만 아니라 아마 일본 쪽에도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서 인도 관련 주식들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수 M7 기술주보다는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ACWI 지표가 있습니다. All Country 월드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종목의 한 85% 시가총액을 추정하는데 무려 2,647개 종목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재조정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번 그 28일 날에는 23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편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주가 상승률이 22%였고요. 작년에는 17%, 올해 1분기는 3.4%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와 관련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좋고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때문에 이들 그 지표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경기 주가 흐름들 체크했고요. 다음 중국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3월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 또 이제 해마다 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회의, 정협과 전인대가 시작되는데 전인대가 3월 5일 날 이제 문을 여는군요. 이번 회의에서의 핵심 포인트들,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 그 정부 활동 보고에 따르면은 5% 성장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폐업뿐만 아니라 그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재정 정책도 적극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3%에서 4%로 높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금을 이용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들어간다면 실업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공급 과잉 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적으로 뭐 도시 재개발 사업, 고속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사업에 많은 자금들이 투자될 거로 보여지고요. 또 금융정책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온건에서 적당히 완화 정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지준율을 계속 낮춰왔는데요.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지준율이라든지 금리를 좀 더 낮출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는 못하는 게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좀 전개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점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같은 9개 산업에 중점을 두는데요. 작년에 가장 그 정책의 1순위는 실질 그 생산력에 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비뿐만 아니라 내수 확대 정책이 1순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작년 그 4분기부터 실시됐던 가전이나 가구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교체 보조금이 4분기만 무려 15조 원이 투자됐고요. 또한 그 기간 설비와 관련된 업그레이드 작업에 15조 원이 투자됐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5.4% 높았지만 1분기에는 여기에 따른 역효과로 좀 둔화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다시 경기 회복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작년 성장률도 사실 5%를 맞출 수 있을까 뭐 다들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 4분기 올리면서 꾸역꾸역 5%를 또 맞춰갑니다. 중국 경제는요. 올해 목표도 말씀하신 건 전인대에서 5%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게 사실 뭐 내부적인 외부적인 환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달성 가능할는지 중국 정부가 그런 걸 자신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올해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은 4.3에서 4.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관세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트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60% 관세가 그대로 부과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세계의 20%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 성장률은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게 되고요. 전 세계 성장률도 0.8%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자체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5% 성장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통계국이 그동안에 쓰던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이제 교체가 되고 소프트웨어도 아주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 지도자들이 지시가 내려오면은 한 몇 주 동안에 국가통계국 4만 명이 지방통계서부터 교체하느라고 상당히 분잡스럽게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슈퍼컴퓨터라든지 그리고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좋아하는 수치는 2배 정도 갑작스럽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또 싫어하는 지표들은 반으로 줄여주면서 네. 성장률 목표를 그대로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5%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통계나 AI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로 다루기 시작하는 점들이 중국 정부가
통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뭐 아이러니하게 또 그런 기술 발전이 그런 효과를 내는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